올해 저는 36입니다. 지금은 혼자서 9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끝에 결혼했고 남편 고향에 있는 시댁에서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늘 말이 없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퇴직한 고등학교 윤리교사셨고 처음엔 정말 인품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딸 하윤이를 낳았고 다복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러다 3년 전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은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빈자리를 함께 메우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그 당시 남편은 건설회사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현장에 점검차 나갔다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숨졌습니다. 정말 모든 게 멈춘 듯 충격이었어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딸아이 손을 잡은 채 멍하니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장례식 후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수진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하윤이도 있고 이 집이 네 집이야. 내가 하윤이도 봐줄 테니 아버지랑 여기 계속 살자.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적 친정아버지와 이혼하시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지방에서 재혼 후 가정을 꾸리셨거든요. 딸아이도 전학시키기 싫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이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고 저는 그저 아이 키우며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었기에 당장은 경제적인 걱정도 덜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시아버지의 말투와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어디 다녀왔니? 요즘 연락 자주 하는 사람 있니? 저는 그저 걱정이 많으신 거라고 넘겼어요. 젊은 며느리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뒤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술에 취한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수진아, 외롭지 않니? 아버지가 있잖아.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가까이 다가오는 그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만하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지마. 그냥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제 방문은 꼭 잠갔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아버지의 간섭은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샤워를 하면 문 앞에 기척이 느껴졌고 빨래를 넣을 때마다 이상한 시선을 느꼈죠.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 밤 시아버지께선 제가 설거지를 마치자 뒤에서 저를 껴안으셨어요. 수진아, 우리 둘 다 외롭잖아. 이제 서로 의지하자. 저는 온몸을 떨며 밀쳐냈고 겨우 딸아이 방으로 도망쳐 잠든 척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이 상황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전업주부였던 저는 경제력도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돈 관리는 내가 해줄게. 너는 너무 허술해. 시아버지는 남편의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카드를 빼앗았고 한 달에 50만 원만 생활비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어깨를 주물러 달라며 제 손을 만지셨죠. 수진아, 네 손 정말 부드럽다. 저는 분노와 두려움에 차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황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와 함께 외출했다 돌아와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하윤이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한 적금 통장. 남편이 저 몰래 딸을 위해 매달 저축해오던 거였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돈과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원룸에 살면서 자격증 학원에 다니고 있고 딸은 전학한 학교에도 적응을 잘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조금씩 삶을 회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과연 평생 시아버지를 딸아이에게 보지 못하게 해도 될까요? 딸아이에게 할아버지는 아직도 잘해주시던 존재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 기억을 제가 지워야 할까요? 영원히 인연을 끊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도 가끔 무서운 꿈을 꿔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손길,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정말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로 다 못할 고통이었겠죠. 지금의 평온한 삶 절대 놓지 마시고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건 가족도 아니에요. 딸을 위해서라도 절대 다시 엮이지 마세요. 아이가 더 크면 진실을 천천히 알려주세요. 응원합니다.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지른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꼭 받아보세요. 마음 회복 응원할게요. 그 통장 발견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도와준 거네요. 하윤이랑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부터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이 들면 뭐 하나요? 며느리까지 건드리려 하다니 사람이길 포기한 거죠. 저라면 하루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갈 곳 없어도 그냥 무작정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매일을 어떻게 견디셨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앞으로는 부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셨을까요?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틴 그 용기.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이제는 사연자님 마음이 평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사연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사연자님이 겪으신 시간은 단순히 힘들었다는 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심리적인 외상, 정서적 혼란, 신체적인 위협까지 그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만 했던 현실이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티고 결국 스스로 결단을 내려 집을 나온 그 용기였습니다. 그 결심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연자님은 해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와 관련된 상황은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권위와 혈연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진 명백한 정서적, 신체적 위협이고 법적으로도 분명히 학대와 범죄의 경계에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것,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 그건 정말 큰 용기였고, 지금 이렇게 삶을 다시 일구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사연 후반에 적으신 질문, 평생 시아버지를 딸아이에게 보지 못하게 해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을 위협하고 학대했던 사람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다시 만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해도 그 기억은 아이가 경험한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아이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과 지금의 현실이 연결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스스로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가 어떤 시간을 견뎌냈고 그 속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이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고 동시에 엄마 자신에 대한 회복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밤의 기억들. 그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아직도 꿈에 나올 만큼 생생하시다 했지요. 그건 절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음이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각인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서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혼자서 이만큼의 길을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사연자님은 충분히 강한 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의 글이 사연자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